네, 안녕하세요. 2시가 되어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트카운트 웨비나는 AI 데이터 분석으로 숫자 뒤 진짜 인사이트 찾기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선화입니다. 이번 웨비나는 하트카운트의 최신 AI 분석 기능을 시연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AI가 어떻게 비즈니스의 의사결정의 핵심인 변화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을 위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그럼 발표에 앞서 웨비나를 통해 하트카운트를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트카운트는 실무자의 데이터 분석을 돕는 셀프 서비스 AI 데이터 분석 툴입니다. 전문가의 분석 패턴을 담은 AI 데이터 분석 템플릿과 자유로운 시각화를 무료로 사용해 보세요. 또 하트카운트 ABI는 AI 분석과 통합된 대시보드 솔루션입니다. 지표 모니터링을 넘어 실무자가 직접 데이터에서 답을 찾는 데이터 기반 조직을 만들고 싶다면 한번 문의해 보세요. 또한 하트카운트 커뮤니티를 통해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트카운트 학습에 도움이 되는 실습 예제나 다른 사용자들의 분석 사례가 궁금하다면 확인해 보세요. 하트카운트 무료 사용자가 되시면 새로운 콘텐츠가 발행될 때 놓치지 않고 메일함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웨비나는 유튜브와 팟캐스트 오디오로 다시 한번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순서를 먼저 안내드리면 하트카운트 양승준 대표님께서 연사로 AI 오만과 편견이라는 블로그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에서의 AI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으로 구다빈 책임님께서 하트카운트 AI 기능에 대한 소개와 데모를 이어가 주실 예정입니다. 또 저희가 사전 질문을 바탕으로 Q&A 세션을 준비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웨비나 종료 후에 사전 등록 혜택으로 안내드렸던 AI 분석 클리닉 안내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꼭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양승준 대표님 발표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하트카운트 양승준입니다. 저 화면이랑 제 목소리 잘 들리시고 보이실까요? 목소리 잘 들려요? 오케이. 저는 대표님 화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화면 네. 공유가 됐는데 혹시 안 보이실까요? 예, 지금 다시 해볼게요. 음, 어떠신가요? 화면 공유했는데요. 안 보여요? 오케이. 네. 보인다고, 신호를 받아서, 그, 오늘, 메인 세션은 구다빈 님이 소개할 아, 저희가 2년 반, 3년째 이제 계속 개선하고 있는 그 다이알로그라는 제품 새로운 기능이, 메인 세션이고 저는 워밍업 세션으로 저희가 그 AI 데이터 분석 개발하는 어떤 그 모티베이션이랄까 지향점에 대해서 조금 백그라운드 설명드릴게요. 그 블로그를 훑어볼 텐데 이게 어, 그렇게 막 제 얘기 들으면서 글까지 이제 화면에 노출되다 보면 개념 정리가 잘 안 될까 봐 제가 그 핵심 키워드들은 좀 미리 좀 뽑아서 두 갈식으로 한번 정리하고 다시 블로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저희가 가슴에 품고 있는 빅 퀘스천은 그리고 이제 천착하고 있는 문제는 데이터 분석의 전체 이제 그 스택에서 그 레스트 마일 마지막 그 최종 산출물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AI가 만드는 일을 그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고 그 부분이 이제 AI가 과연 정말 사람보다 잘 해낼 수 있을까? 여전히 저희는 계속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AI가 인간 못지않은 일을 성취를 해내는 영역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결과가 검증이 가능하다면 결국 AI가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이론들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그 렌즈로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쓴다는 것은 이제 주어진 데이터에서
정량적 사실 뽑고 정량적 사실을 가지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아이디어, 실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 액션 레커멘데이션을 뽑는 부분인데 데이터에서 그 정량적 사실을 도출하는 부분은 이게 이제 결정론적으로 이제 하나의 정답을 뽑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할 것이고요. 그때 이제 뭐가 중요한지 정도까지는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지표 중심으로 그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지표의 차이 또는 크기의 그 컨트리뷰션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여도 아니면 변화률 같은 것들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좀 새로운 지식,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팩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베이스라인으로 알고 있는 것들, 통상적으로 어떠한 분포를 가지고 있었고,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어떠한 그 결과를 냈던 것들이 그 통상과 대비 얼마나 서프라이즈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그냥 디터미니스틱하게 뽑아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 다룰 주제인 그런 사실 가지고 현실에서 실행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실행 후 효과까지 어떤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액션 레커멘데이션을 과연 뽑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어떤 기술적 방법으로 다 강화학습 R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관점으로 살펴보는데 보통 이제 그 강화학습을 구성하는 요소는 이제 환경 그리고 리워드 펑션 채점 기준 그리고 이제 보통 그 그 선험적 확률, 사전 지식이라고 하는 프라이어로 구성되는데, 일단 환경부터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인사이트를 얻어서 실행했다고 하는 것은 그 환경이라는 게 현실 세계일 텐데, 그것을, 물리적으로 구현할 수 없으니, 이제 월드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제 언어 모델이 그 세상의 모델을 품고 있느냐는 사실은 조금 관점에 따라 그렇다 또는 그렇지 않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언어 모델이 그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분포를 그 어떤 가중차례 품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언어 모델이 품고 있는 세상의 모델은 그냥 다음에 어떤 말을 할지 정도를 예측하는 것이 실제 이제 what'll happen이 아니라 what person will say 정도를 예측한다고 하고 있어서 그거는 이제 관점의 차이이지만 여전히 이제 현실 세계를 정확히 모델링한 월드 모델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퀘스천 마크를 세게 달았고 어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강화학습이 일어나려면 그 채점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흔히 얘기하는 그 검증이 불가능한 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개방형, 오픈엔디드 퀘스천, 그러니까 하나의 정답이 있지 않은 그런 질문인 경우에 저 리오드 펑션을 그 좀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최근에 아직 그 구현된 바는 없지만 그 언어 모델의 리즈닝 그 능력을 빌어서 루브릭이라는 어떤 채점 기준을 조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0과 1, 그 스칼라 값으로 정답이 맞았다, 틀렸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그냥 제 아이디어인데, 결과가 뭐 충분히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이게 인과성이 있는지, 이게 좀, 뻔하지 않고 좀 새로운 지식인지, 비즈니스 임팩트가 있는지, 그건 뭐 시뮬레이션 같은 걸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이고,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여러 가지 채점 기준을 통해서 채점을 할 수 있을 텐데 여전히 이게 그냥 이론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따 이제 블로그를 읽을 때 관련 논문도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떤 게 있냐면 작년까지의 그 기업 내에서 LMM 활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업 내 지식, 그러니까 prior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선험적 지식 같은 것들을 그 벡터 DB에다 레그 방식으로 때려 넣어서 이제 컨텍스트를 엔지니어링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제가 블로그에서 소개할 얘기는 결국 기업 내에 있는 이런 그 명시적, 암묵적 지식이 어쩌면 쓰레기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올해 튜링상을 받으신 그 리차드 서튼 교수님이 얘기하는 그 비터 레슨이라는 그 어떤 그 논문까지는 아니고 그 블로그의 핵심 요지는 AI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잘할 수 있으려면 명확한 채점 기준만 있다면 인간의 어떤 지식을 투여해서 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은 AI가 어떤 일을 해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다시 돌아가면 이제 저희가 검증하고자 했던 것은 그리고 이제 지금 시점에서 좀 어떤 입장을 정하고 싶었던 것은 그 데이터에서 발견한 그 정량적 사실관계, 그 팩트들 가지고 어, 액션 레커멘데이션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얘기하는 인사이트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필요한 기술은 이제 RL이라고 이해하는데 저 이제 환경과 그 채점 균형 그리고 프라이어 관점에서 여전히 좀 부족한 것이 많다고 느껴져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결국 중요한 것은 팩트다. 뭐 그렇게 결론을 내릴 것이고요. 그 내용을 한번 블로그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제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 블로그를 소화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그냥 좀 성급하게 마무리하더라도 그 블로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AI 오만과 편견이라는 제목은 그냥 예, 제목으로 딴 것이고, 이걸 쓰게 된 또 다른 계기는 그 장강명이 최근에 소설을 하나 냈는데, 그게 이제 그 먼저 온 미래예요. 그러니까 이 글의 핵심 메시지는 이제 AI가 넘볼 수 없는 어떤 인간 고유의 어떤 지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오만일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논증의 어떤 사례로서 알파고 바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둑이라는 것은 뭐 이제 그 클로즈드 시스템, 폐쇄된 시스템이니까 분명히 뭐 바둑에서 그런 문제가 풀렸다고 그 인간의 복잡한 문제가 풀리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그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링크를 단 것은 어떤 거냐면 오늘 제가 웨비나 하기 한 30분 전에 그 발견한 논문이었는데 이게 오픈 AI에서 그 최근에 실험을 했었대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뭐 그 올림피아드 수준의 수학 그 SW처럼 뭐 깃허브의 어떤 코딩 문제 푸는 그런 벤치마크가 아니라 그 특정 도메인, 예를 들면 뭐 리테일 쪽의 도메인 아니면 뭐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직종별로 14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그 최소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본인이 노력을 기울여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이제 AI와 그 어떤 결과를 내는지를 이제 그 결과물이 AI가 했는지 사람이 했는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했는지 모르는 어떤 그 제3의 평가자들이 그것들 결과를 채점하게 했는데 평균적으로 인간이 약간 우세하지만 뭐 제가 좀 이따 소개할 그 이 제이슨 웨이의 그 글을 보시면 아, 정확도가 금방금방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약간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다시 글로 넘어가서 아, 그 장강명의 소설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이제 아트적인 영역이 있다, 스토리텔링적인 영역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이세돌 구단이 이제 바둑계를 떠나면서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바둑을 예술이라고 배웠는데 인공지능이 나온 이후에 이걸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래서 과연 그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동일한 입장에 결국 맞닥뜨리지 않게 될까 그런 문제 의식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아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데이터에서 팩트를 뽑는 것은 그 결정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답을 뽑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가 이제 이쪽 콜랩스 되는 글 영역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 보통 이제 그 다항식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수적 시간이 아니라 그 다항식 그러니까 n이라는 게 어떤 그 인풋의 크기라고 하면 n의 제곱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경우의 수로 분석을 한다고 했었을 때 뭐 예를 들면 지역별, 제품별 유통 채널별 뭐 그런 조합의 수가
n의 제곱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 기존까지 이게 그러니까 다항식의 문제, 그러니까 견디고 참을 만한 시간에 그 결정론적 기계가 풀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이제 전통적인 데이터 분석 도구들이 이 컴비네토리얼 계산을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해서 그것을 여러 가지 임팩 뭐 또는 기여도 또는 그 어떤 놀라움 정도로 제시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서버 단에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큰 데이터로 그런 분석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서버가 또는 DB가 버텨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했는데 이제 저희 하드 카운트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냐면 그 이제 인브라우저 애널리틱이라고 해서 브라우저 내에서 컴퓨터 그러니까 서버 쪽에 자원 전혀 쓰지 않고 브라우저에서 DB를 구축하고 그 PC의 자원만 가지고 이 컴비네토리얼 계산을 지금 하는 방식으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핵심은 결국 그 주어진 데이터 내에서 그 연산을 통해서 그 데이터 수준에서 최적의 해를 뽑는 것은 그냥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양자 컴퓨터 필요 없고 이 클래시컬 컴퓨터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문제를 굳이 요즘에 뭐 바이브 코딩 하듯이 그 마누스나 챗 GPT 통해서 그 분석할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그 전통적 통계적 방식으로 분석해야 하는 게 맞다는 게 이제 저희의 입장이고요. 이 내용은 이제 다비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수준에서 최적의 해를 뽑는 것은 지금의 기술로도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데 결국에 데이터 수준에서의 최적의 해가 이제 사업적 관점에서 이제 최적의 해인지가 이제 저희가 그 정작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잘 해내고 있지 못하니까 지금 뭐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AI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실행 가능한 그래서 내 지표를 개선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잘 뽑을 수 있는지를 한번 그 몇 가지 렌즈를 통해 살펴볼게요. 아까 그러니까 평가 가능한 모든 것은 AI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요즘에 그런 멘트라가 그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잘 정리한 것이 이제 제이슨 웨이의 그 검증의 비대칭성과 검증자의 법칙이에요. 중요한 것은 검증자의 법칙인데 검증의 비대칭성 그냥 한번 알아보면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것과 검증에 걸리는 시간이 비대칭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스도크 같은 퍼즐을 푸는데 시간 오래 걸리지만 푼 결과를 보면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우리가 그냥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어떤 문제를 푸는 데는 시간이 빨리 걸리는데 검증하는 데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 뭐 어디에 좋다, 건강에 좋다, 뭐 그런 주장은 그 쉽게 할 수 있지만 그게 맞는지 검증하려면 사실은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내는 것과 그 검증하는 시간이 비대칭적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고, 그래서 이 AI의 어떤 능력은 주어진 문제의 검증 가능성에 비례한다고 이야기하면서 AI가 학습을 잘하기 위한 검증 조건으로 이 정도 제시하고 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정답이 존재해야 되고, 빠르게 검증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약간 그 동시 패러럴하게 검증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그리고 채점 기준이 일관돼야 되겠고, 이 얘기는 이제 단순히 바이너리로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뭐 0.7점, 0.3점 그런 기준이 있으면 뭐 더 잘 학습하더라,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근데 얘는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현실에서 어떤 지표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거에 집중하세요 했을 때, 그거를 검증한다는 것이 이제 사실은 지금 얘기했던 검증자의 법칙에 적용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객관적 진실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서 어떤 내 액션의 그 결과를 검증하는데 시간적으로도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게 수학 문제처럼 현실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단순하지 않은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답이 없는 경우 이제 강화학습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어떤 그 방법론 정도를 제시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언어 모델의 추론 능력을 통해서 단순히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항목. 제가 이 논문을 읽은 지가 좀 됐지만 기억하자면 200여 가지 항목을 가지고 그 평가를 하는 것이고 제가 아까 이제 예시에는 어, 어, 이 액션 플랜과 유사한 사례가 있었니? 그리고 이게 인과성이 있니? 그리고 뭐 비즈니스 임팩트를 뭐 시뮬레이션 해줄래?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좀 그 루브릭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평가 기준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아이디어는 제가 얻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에는 데이터 분석 보고서에 그러니까 진위 여부가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자 보면 그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질문들은 많은 경우 이제 논 베리파이어블이에요. 그러니까 몇 개야 얼마야가 아니라 많은 경우 어떤 제품 어떤 고객에 집중해야 돼. 매출 하락의 원인을 준 원인과 개선책은 무엇이야. 이것들은 다 오픈엔디드 퀘스천이고 그 하나의 올바른 정답이 있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해 어떤 답변이 제시됐다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은 이제 데이터로 검증이 가능하지만, 뭐, 매출 개선을 위해서 차별화된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이게 실행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온라인 채널 프로모션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데, 뭐, 확대했다고 해서 꼭 뭐, 지표 개선이 되리라는 법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그 논 베리파리어블 문제에 대해서 이 정답을 검증하는 것이 그, 현재로서는 저는 조금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프로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논 베리파이어블 문제를 베리파이어블 문제 형태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 그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매출이 줄었나는 사실은 굉장히 그 막연하고 막막한 질문이지만 이 Y 질문을 주어진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 회사에서 관찰한 중요한 어떤 차원 관점으로 그 관찰한 결과의 기록물일 테니까 어떤 제품군의 매출이 어느 지역세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나 같이 이제 그 what 질문으로 치환하면 정답이 있는 질문으로 치환될 수 있겠고요. 뭐 고객 충성도가 왜 낮아졌나라는 그런 약간 why 질문 역시도 어, 데이터 질문으로 치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재구매율이 많이 감소한 그러니까 80번째 퍼센타일이니까 그 자기 밑으로 80% 정도가 있는 그 구매율이 많이 감소한 상위 20%의 고객군의 나머지 고객군 대비 통계적 특성 같은 것들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프로치가 하나가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또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그 정량적으로 검증 가능한 정답을 우리가 얻었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가을에 너무 잘 팔리던 바람막이가 올겨울에는 팔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엄연한 팩트지만, 흔히 얘기하는 이제 TBU, 사실인데 쓸모없는 답에 불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어진 Y 질문을 검증 가능한 질문으로 바꾸었고,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들을 또 필터링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그 관점이 비즈니스 임팩트와 컴플렉서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 임팩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지표가 개선되는 정도일 것이고, 컴플렉서티는 실행 가능성이라고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실행 가능한 듣기는 좋지만 그럴듯하지만 실행할 수 없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로우 컴플렉시티의 하이 비즈니스 임팩트 있는 것들. 그래서 그 좋은 예가 뭐 이런 거겠죠. 바람막이 예로 돌아가 보면 우리 회사 바람막이 제품은 봄철에 매출이 쭉 없었는데 그 월드 모델을 통해서 경쟁사들의 매출 추이를 보니 전체 바람막이 매출의 한 30%가 봄철에 나오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봄철에 바람막이를 팔아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겨울철에 바람막이 팔라는 얘기보다는
더 공감할 수 있고 실행 가능하고 비즈니스 임팩트 있는 이런 인사이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끝으로 어떤 얘기 했었냐면 이제 제가 조직의 이런 선험적 또는 경험했던 조직의 그 내부적인 명시적이고 암묵적인 지식들이 과연 언어 모델 또는 AI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뭐 그런 얘기 했었고 리차드 서튼 교수 같은 분들은 그게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쓰레기통 모형이라는 고전 이론이 있어서 그걸 잠시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제 우리 조직에 무슨 지식 체계, 프로세스 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들이 어쩌면 사람들 간의 적당한 타협, 어떤 관행의 축적으로 형성된 좀 허술한 체계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 의견에 100% 동의하는 건 아닌데 그런 이론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 그림은 그냥 재미로 어떤 조직 내에서 뭐 마인드맵 같은 거 그리다 보니 뭐 이런 그 엉망진창인 어떤 그 결과가 나왔다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처드 서튼 교수 올해 투링상 수상하신 분의 피터 레슨이라는 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핵심은 핵심은 뭐 그 BI 맥락에서 요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무시하고 오직 그 결과 자체, 아웃풋 자체에만 집중하면 된다. 그러니까 좋은 보고서가 만들어진 과정 중요치 않고요. 좋은 보고서에 대한 정의만 명확히 하다면, 그러니까 검증 가능하다면 AI가 그 산출물을 만들도록 학습시킬 수 있다. 이것이 오히려 그러니까 조직 내의 어떤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어떤 방법일지도 모른다라는 의견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팩트와 세이크리드라는 것은 이제 책으로도 있고 그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제가 한 15년 전 그때쯤 읽었던 책인데 그래서 이북으로 가지고 있는데 영국 가디언이라는 그 데이터 저널리즘 팀의 내부 모토이고 그러니까 어, 의견은 공짜인데 그 사실은 참 신성하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과 의견을 분리해야 된다. 데이터 저널리즘 맥락인데 저희가 뭐 데이터 저널리즘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 그, 그 그라운드 트루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어진 데이터에서 팩추얼 내러티브 또는 팩추얼 바인딩을 잘 뽑고 나서 거기가 출발점이 돼야 된다. 이제 그 부분까지 허술한 아니 아직은 그 환각이 있는 언어 모델을 통해서 팩트 파인딩까지 하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뭐 제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됐다면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하겠고요. 그 바로 이어서 우리 구다빈 선임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실까요? 네. 오늘 웨비나에서 하트카운트의 지표 변화 요인 AI 분석 기능을 시연하게 된 하트카운트 제품 기획 및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구다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단순히 제품의 기능 시연을 넘어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이어서 데이터가 실제로 기업 환경에서 어떻게 소비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하트카운트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자리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시그널 기능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데이터 분석 과정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하트카운트의 대표적인 분석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통해서 현업 실무자분들이 바로바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직접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기능 보여드리기 앞서서 저희 이미 웨비나 예고 받으실 때 메일로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부분만 간단하게 소화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변화는 유일한 상수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세상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는 의미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아마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기업에서 실제로 실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도 이제 데이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실제 세상에서 변화하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더 앞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깊이 들여다보고 계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업에서 데이터를 소비하는 방식은 정적인 대시보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여기서 정적이라 함은 물론 이제 보시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뭐 실시간이든 전일자 대비든 변화는 있겠지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어, 그래서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실제 대시보드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가지고 있는 질문에 바로바로 답변해주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여러 번 컨텐츠와 웨비나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소개드린 바가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 왜라는 질문이 원래부터 곧게 답할 수 없는 구부러진 글자와 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왜라는 거에 대한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BI의 구조적인 한계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인데, 이제 실제로 저희가 뭐 고객분들이랑 인터뷰를 한다든지, 실제 저희 제품을 도입하셔서 기획 단계에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어쨌든 대시보드를 처음에 만들려면 어떤 지표를 볼지, 지표를 어떤 디멘션으로 나눠서 볼지, 그러한 관점들을 미리 기획하고 해당 기획에 대해서 쿼리를 짜고 뭐 요약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고 하는 그러한 그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최초에 기획되지 않은 관점에 대한 대답을 BI로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이 조합은 대시보드에 없는데 지금 요거에 대해서 궁금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은 이거는 또 볼 것 같은데 대시보드를 또 추가해 주세요. 라는 식의 요청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 대시보드의 개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비효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 대표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존 컬킨이라는 사람이 그 We shape our tools and thereafter our tools shape us라고 도구가 우리의 생각을 조작한다. 우리 자체를 만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가 물론 이제 매일매일 그때그때 소비해야 되는 숫자에 대한 접근성은 굉장히 좋고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시보드의 틀에 갇혀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범위 자체가 대시보드의 틀 안에 갇혀져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하트카운트라는 제품을 통해서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 역시 변화하는 현실과 질문에 맞추어 그때그때 확장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그런 시연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먼저 오늘 시연에 활용될 데이터셋에 대해 간단히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데이터는 기업의 실제 매출 트랜잭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시인데, 각 행이 지금 하나의 주문 거래를 의미하고, 안에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주문일도 있고, 고객이 누군지, 어떤 배송 방식으로 배송이 됐는지, 어느 지역에서 배송이 됐는지, 뭐, 그 제품이 대분류, 소분류, 제품 코드가 뭔지, 그리고 실제로 해당 제품을 판매해서 얻은 매출과 이익과 뭐 적용된 할인율이 있다면 얼마 정도가 되는지, 네, 여러 다양한 컬럼들이 있는데 이 한 건의 질문 데이터만 보더라도 실제 기업 운영 현장에서 중요한 다양한 변수들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현장에서 데이터를 다루실 때 접하게 되는 복잡한 비즈니스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파일을 업로드해서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처음 캠페인 생성하기 메뉴에 들어오셔서 방금 보신 파일을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아까 엑셀에서 보셨던 컬럼들이 자동으로 처리가 돼서 업로드가 됐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처음 저희 캠페인 데이터셋을 올리고 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이얼로그라는 저희 AI 분석 기능인데,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에 쓰실 템플릿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여기서는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별도의 통계 지식이나 복잡한 데이터 조작 과정 없이 분석의 목적에 따라서 적합한 템플릿을 직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찾아볼 것은 시그널, 지표 변화 요인이니까 한번 이 템플릿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분석 조건을 설정하는 단계인데요. 하트카운트에서는 기존 BI 도구처럼 복잡한 쿼리를 직접 입력하거나 코드를 작성할 필요 없이 미리 설계된 질문에 따라 원하는 옵션을 클릭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분석 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까 보셨던 데이터의 컬럼 중에 뭐 나는 이익을 보고 싶다면 이익을 선택하시고 뭐 나는 이익의 평균을 보고 싶다 하면 이렇게 선택만 하시면 쿼리 작업 같은 것이 없이 자동으로 계산이 진행이 됩니다. 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시간 단위를 뭐 월별로 볼지 분기별로 볼지 하는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제공드리는 질문의 선택지에 대해서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 특히나 혹시 내가 설정을 잘못 선택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언제든지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설정을 변경하고 다시 분석을 시작할 수 있고 또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을 또 자유롭게 시도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는 비교 기간을 내가 직접 설정을 한다든지 내가 연관돼서 보고 싶은 지표가 있다든지 하는 실제 저희 사용자분들께서 비즈니스의 맥락에서 필요로 하는 설정들이 계속 추가될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는 매출의 총합을 한번 이런 변수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볼까요? 배송 방식과 고객 분류, 지역, 도, 제품 대분류 이렇게 해서 네,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 결과를 확인해 볼 텐데요. 간단한 설정 몇 가지만 했는데 바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석 엔진이 자동으로 좀 보시다시피 시각화도 해주고, 아래 보시면 관련된 테이블도 바로 이제, 생성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숫자의 나열뿐만 아니라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 12월의 매출, 저희 데이터셋에는 최대 2024년 12월까지 있는데, 12월에 매출이 얼마나 올랐는지, 뭐, 직전 기간에 얼마였는지 하는 식으로 차트와 인터액션도 하고 실제 문장으로도 요약해서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시각화된 내용을 좀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최근 기간에 2024년 12월에 약 6,5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었고, 조금 줌을 당겨서 볼까요? 보시면 11월에는 9,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기간 대비 한 마이너스 2,800만 원 정도 감소를 했었네요. 정년 동기간을 보면은 8,5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굳이 마우스 오버 해가면서 직접 숫자를 계산할 필요 없이 저희가 자체적인 분석 엔진이 주목할 만한 사실들을 문장 형식으로 요약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석이 조금 아무래도 분석에 좀 내가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위에 이제 어떻게 분석 결과를 해석해야 되는지도 같이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전 전월 대비 2,800만 원가량 하락했다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아래로 내려볼게요. 보시면은 오늘 분석 결과의 메인이 되는 지표 변화 요인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은 앞서 확인하신 매출 변화, 즉, 직전 기간 대비 매출이 하락했던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핵심 테이블입니다. 단순히 매출이 줄었다라는 결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컬럼과 범주에서 변화가 가장 두드려졌는지를 하트카운트 분석 엔진이 자동으로 계산해서 한눈에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면은, 배송 방식별로 봤을 때는, 당일 배송이 직전 대비해서 거의 80% 가까이가 매출이 하락했었네요. 고객 분류별로 보면은, 기업 고객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고, 변화에 기여한 정도도 큰데, 변화에 기여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직전에 하락했던 폭, 그러니까 마이너스 2,800만 원 중에서 거의 90%를 기업 고객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 원하시는 관점들을 이렇게 내려가 보면서 얼마나 변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 기존에는 만약에 이런 것들을 대시보드로 구현하려고 한다면, 각 컬럼, 이 배송 방식별로, 고객 분류별로, 지역별로, 대시보드를 일일이 구성하고 차트를 구성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클릭 몇 번만 하면, 이렇게, 데이터를 요약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특이사항에 보시면 이 지표, 이 해당 컬럼 범주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사실을 또 요약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 고객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오르다가 지금 직전 기간에서 넘어오면서 최근 감소세로 전환했다든지, 네, 이런 식의 특이사항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AI를 활용해서, 여기서 AI라면 LLM인데, LLM을 활용해서 실제 보고서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인사이트 문장을 생성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하나 이제 공유를 드리고 싶은 게 저희 하트카운트에서 LLM을 활용해서 인사이트를 생성할 때 원칙적으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이어서 네, 저희가 가지고 가고 있는 원칙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저희는 계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의 자체 엔진이 분석 엔진이 진행을 하고 인사이트를 생성하는 부분만 LLM에게 맡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가 맡는 역할은 결국에는 이미 신뢰할 수 있게 요약된 정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석과 내러티브를 만드는 부분에만 저희가 역할을 주고 있고, 다른 AI 툴들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LLM이 뭐 파이썬 코드를 작성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어, 그 데이터 요약 작업과 인사이트 생성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검증도 어렵고, 실제로 이 계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할루시네이션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의 분석 모듈이 요약 부분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할루시네이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사이트 문장을 생성할 때 프로세스인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Factual Finding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아까 그 테이블에서 보셨던 것 같은 숫자적인 임팩트가 얼마나 있냐. 예를 들어서 직전 기간 대비 해당 컬럼 범주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까 보셨던 뭐 최근 감소세로 전환 같은 특이사항이 있는지, 건수가 적었는지 많았는지 등등 숫자적인 임팩트를 가지고 우선 1차적으로 일종의 스크리닝을 하고 객관적으로 관찰된 사실에 기반하여 저희가 중요한 것들을 뽑아내는 과정이 하나 있을 것이고, 다음으로 좀 더 언어적인 맥락에서 액셔너빌리티 부분에 있어서 인터피너빌리티, 그러니까 개입 가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아무리 좋은 것을 찾아도 실제 비즈니스 세계에서 개입할 수 없는 컬럼 범주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인터빈이 가능한 변수인지, 그리고 아까 대표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월드 놀리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 이것과 좀 반대되는 그 특이한 아까 바람막이 예시 들어주셨던 것 같은 현상이 있는지, 이제 이런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인사이트를 생성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돌아왔는데 인사이트가 생성이 됐네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패러그래프로 나온 게, 아까 저희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말씀드린 기업 고객에 대해서, 네, 나왔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업 고객의 숫자적인, 방금 말씀드린 팩추얼한 부분에 있어서의, 요약 문장을 같이 만들어주고, 이제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이 기업 고객이라는 그 범주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언어적인 맥락,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생성했던 것처럼 B2B의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비즈니스에 임팩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문장으로 생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반적인 정보를 종합하여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이렇게 액션 아이템까지 제공해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래 또 전라 지역, 당일 배송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어, 또 추가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클릭하셔서 생성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다음으로 잠깐 넘어가 봐서 이제 단순히 한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고객이 지금 제일 많이 떨어졌으니까 요거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뭐 지역,
제품들, 물류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보셨던 많이 떨어졌던 기업 고객, 직전 기간 대비 2,500만 원가량 하락했었는데 해당 이제 범주에 대해서 더 쪼개본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볼까요?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졌었는데, 수도권이 지금 최근 감소세로 전환이 됐었는데, 우측에 테이블을 한번 보면은 건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굉장히 요주의 세그먼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네, 해당 행에 대해서 그 인사이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지금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저희의 인사이트 생성 기준에 맞춰서 그 필요한 정보들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LLM과 통신하면서 인사이트를 생성하고 있는 과정이 지금 뒤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침 다 만들어졌네요. 한번 보실까요? 네. 저희가 원하는 대로 수도권 지역의 매출에 대한 팩추얼한 설명과 비즈니스적인 설명, 액션 아이템까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래 추가하셔서 나중에 이거를 이제 복사하셔서 네, 보고서에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수도권 지역이 방금 봤으니까 특히 이제 기업에서 실제 로우 레코드 같은 거 뽑아서 엑셀로 또 뭐 그래프도 그리시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의 5건만 좀 더 살펴보면은 지금 수도권에서 매출이 가장 낮았던 로우 레코드가 이런 식으로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엑셀로 한번 다운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수도권의 매출이 가장 낮았던 5건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뭐, 실제로 보시는 뭐 보고서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복사하셔서 본인의 보고서에 직접 활용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실제 보고서에까지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오늘 보여드릴 시험 부분은 전부 마쳤고, 앞으로 이제 제가 제품 기획자로서 간단히 업데이트를 예고 드리자면, 지금 보셨던 이제 지표 변화 요인 분석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기능적인 부분에서 다듬고, 몇 가지 이제 여러분이 더 쉽고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추가해서, 10월 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저희가 직접 자연어로 질문을 입력하고, 어, 실제로 내가 질문으로 입력한 것에 대한 분석 의도까지 이해해서 적합한 분석 결과를 추천하는 기능을 지금 준비 중이고요. 아까 보셨던 템플릿의 종류가 지금은 5가지밖에 없는데, 해당 5가지의 기준 템플릿도 좀 더 고도화를 하고, 더 많은 여러분들이 실제 실무에서 쓰실 수 있는 분석 템플릿들을 추가하여, 어, 종종 여러분에게 이런 자리들로 찾아뵙고자 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사전 등록과 함께 적어주신 질문에 답변하는 Q&A 세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준비된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질문을 중심으로 4가지 정도 사전 질문을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트카운트 소개를 듣고 사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트카운트가 구현하는 데이터 범위와 성능에 대해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분석의 범위와 성능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조금 정확히 어떤 부분을 의미하셨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저희 홈페이지나 또 혹은 이제 저희 영업팀 분들 컨택하셔서 제품 소개서 받아보시면 쉽고 빠르게 데이터 시각화를 도와드리는 탐험하기 기능이라든지, 자동으로 유용한 패턴을 찾아주는 분석하기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시연에서 보여드린 AI 분석 기능 등으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AI 분석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여드린 다이얼로그와 더불어서 Q&A라는 기능이 있는데 자연어로 질문을 입력하면 LLM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관련된 SQL을 생성해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오늘 말씀드린 그 데이터를 요약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한다라는 부분과 어느 정도 상충된 데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저희가 생성하는 SQL은
단답형 질문에 한정돼서만 이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고 빠르게 데이터를 요약하는 간단한 오류가 날 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만 이제 LLM을 활용해서 SQL을 생성하는 기능이 준비되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템플릿이 좀 더 앞으로 많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범위의 부분은 그렇고, 성능 같은 경우는 아까 대표님께서 발표 때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인브라우저 애널리틱스를 표방하고 있는데, 사용하시는 머신의 성능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는 있으나, 어, 모든 분석이 기본적으로 쓰시는 고객분의 웹브라우저의 메모리 상에서 분석이 진행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고도화와 성능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역시 오늘 소개드린 기능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AI가 지표를 분석할 때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지 혹은 사전에 입력된 모델링이나 프롬프트를 이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서 인사이트가 생성이 되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때 1차적으로 생성된 데이터에서 유용한 임팩트가 있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골라내는 로직에 더하여서 여기 질문해 주신 것처럼 프롬프트 단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인터비너빌리티, 월드 놀리지 같은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네, 프롬프팅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여기서 저희가 아직 제공드리지 않고 있는 기능이 하나 있다면, 이제 실제로 비즈니스 측면의 인사이트라 함은 실제 고객께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겪고 계시는 구체적인 컨텍스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기업 고객이 떨어졌는데 방금 데모에서 보신 것처럼 기업 고객의 매출이 떨어졌는데 뭐 해당 월에 특정 그 담당자가 기업 고객 쪽에서 어떤 특정 이벤트가 있어서 고객을 잃었다든지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히스토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트랜잭션 데이터에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경우를 고려해서 사용자가 직접 인사이트 생성 시에 구체적인 컨텍스트를 입력하거나 이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개발적인 차원에서 고려 중이다. 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은 AI 도구로서 좀 피할 수 없는 질문 같은데요. 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 방법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이나 데이터와 관련 없는 내용을 말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요약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저희가 할루시네이션을 차단할 수 있도록 요약과 계산은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고, LLM의 역할은 인사이트를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러면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증하려면 생성된 인사이트 문장이 요약 때 썼던 그 테이블의 실제 팩트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UI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비단 저희 툴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생성된 어떤 내용과 팩트를 비교해 가면서 검증하는 것은, 사용자와 제품 양쪽이 항상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LLM을 사용하는 툴이든 간에.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뭐, 물론 이제 저희가 1차적으로 그런 할루시네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들을 계속적으로 추가하되, 사용자께서 생성된 컨텐츠와 실제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된 팩트를 잘 비교하실 수 있는 장치들을 추가하고자 네, 여러 가지 장치를 고안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해주신 참여자분께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마지막 사전 질문입니다. AI 데이터 분석을 공부할 때 통계 관련 사전 지식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에 대한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AI 데이터 분석이라는 말이 저는 조금 애매한 표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실제로 현업에서 데이터 분석 혹은 뭐 AI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AI라는 기술 자체가
모든 분석 과정을 자동화해주는 만능 열쇠처럼 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본질적으로 데이터 분석의 기초는 아까 그 대표님께서 써주신 블로그 마지막에 있었던 단어처럼 분석적 사고가 중요하다. 네, 사실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실제 블로그를 한번 그 올렸던 적이 있는데 저희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LLM 시대의 데이터 분석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네, 제가 썼던 컨텐츠가 있는데, 네,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썼던 글이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런 툴처럼, 저희 같은 툴처럼 실무자 중심의 해석과 설명을 제공하는 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통계적 기본 개념과 이것을 나의 비즈니스 맥락과 결부시켜서 해석하는 경험을 쌓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데이터 분석가로서 일할 때, 공부할 때 내가 공부했던 지식을 실제 비즈니스 맥락에 결합시키는 게 항상 어려웠거든요. 뭐 평균, 분산, 상관관계, 뭐 회귀 분석 같은 것을 배웠는데 그래서 이거를 실무에서 어떻게 쓰냐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적어도 이제 LLM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이러한 결과물을 나의 비즈니스에 결부시켜서 해석, 액션을 도출하고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LLM이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처럼 이것을 검증하고 나의 비즈니스에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인지를 내가 통계적으로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 이해하고 사고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 항상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질문은 사실 통계 관련 사전 지식이 얼마나 필요하느냐인데 사실 이거는 어떤 도메인에서 있으신지 혹은 뭐 보고 계시는 데이터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너무나 천차만별인지라 이제 정확히 통일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채팅에서 현장 질문을 대표님께서 따로 여러 번 답변을 주고 계신데요. 대표님 지금 괜찮으시면 그 화면이랑 마이크 켜셔서 어, 영상으로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근데 시간 관계상 지금 라이브에서 다루기는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네네, 돌아오셨네요. 아니요, 계속 있었는데 뭘 네. 설명해? 네. 그 나갈 채팅으로 준비하느라고. 조금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많이 예, 답변해 예, 주신 그 것 같아서 부지런히 짧게 답변 달고 있고, 네, 뭐, 설명 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만 그냥 제가 그럼 구두로 답변하고, 아마 우리 정 과장님이 그 연락할 수 있는 컨택이랑 그런 것들 다 제공할 테니까, 예, 또 추가 궁금한 사항 연락 주시면 서면이나 뭐 통화, 메일, 다양한 채널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제 그 구글 빅쿼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이고, 그리고 이제 빅쿼리에 있는 이코시스템에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보고서는 PDF로 매일 보내고, 이건 뭐 다른 툴이라고 했으니 이미 기획된 것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보신 이제 하드카운트의 이런 시그널 같은 기능으로 그런 메일을 데일리 대표님께 이메일 보내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아,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은 그 가능은 한데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면 100% 자동화가 되려면 이제 저희 툴이 DB에 연결돼야 될 텐데 그건 사실은 그 프로젝트성이 될 것이고 저희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사스 툴을 쓴다면 그냥 데일리 지표 변화 보고서 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아까 수동으로 하는 방식이 일단은 현실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구다빈 책임이 로드맵상에서 이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리프로듀스 하는 거거든요. 리포트를.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쓸만했을 때 아, 갱신된 데이터만 연동이 되면 그 갱신된 데이터로 현행화된 데이터로 동일한 보고서가 이제 자동화돼서 뭐 PDF든 이메일이든 슬랙으로 가는 것 그게 이제 리포팅 앤 쉐어링 기능이 이제 준비되면 그 부분이 자동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지금 우리가 보여드린 기능이 그렇게 어,
자동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뒷단에서 보고서가 자동으로 돌아서 그 자동으로 메일로 쏘는 기능은 이런 저희 클라우드 기능에는 없고, 다만 이제 저희가 오늘 소개하진 않았지만 이제 엔터프라이즈형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은 이제 DB랑 연동이 되는 제품인데 그 제품을 쓰면 이제 또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뭐 연락 주시면 더 소상히 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까지, 현장 질문까지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저희 하트카운트 슬랙으로 질문 남겨주시거나 저희가 향후에 다시 보기 보내드릴 텐데요. 다시 보기에도 더 문의하실 수 있는 창구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웨비나를 모객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웨비나를 사전 등록해 주신 분들을 한정으로 무료 AI 데이터 분석 클리닉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웨비나에서 소개해 드린 AI 분석 기능을 여러분의 데이터에서 좀 적용해보고 숨겨져 있던 인사이트를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QR을 스캔하셔서 클리닉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1차 줌 세션은 진행이 되니까요. 네, 한번 참여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클리닉은 지금 라이브에서 한번 소개드리고 이제 추석 연휴 이후 화요일인 10월 14일 이후에 다시 한번 다시 보기와 함께 안내를 진행되려고 하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먼저 신청 주신 순서대로 저희가 일정 조율을 진행하려고 해서 조금 희망하시는 일정이 있다 하시면 지금 QR 스캔하시고 일단 신청해 두시면 저희가 추석 연휴 이후에 가장 먼저 협의 메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바쁜 시간 내어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